정오 무렵 IFC 서울, 여의도, 중앙아트리움에서 H&J 그룹 대표이사 한서연, 32, 이 사내 공개 브리핑을 열었다. 사내 방송과 내부 메신저로 동시 중계되는 자리에서 그녀는 6개월 한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핵심은 분명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6개월 안에 완주 수준으로 해석해낼 참가자를 공모하고 심사검증 대중투표를 통해 결과를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선언은 짧았지만 반향은 컸다. 여의도 금융권 메신저 방이 곧바로 들끓었고 일부 임직원은 행사 취지를 조직 문화 실험으로 이해했으며 몇몇 준법 지원인은 대외 리스크를 우려했다. 외부에선 흥미거리로 소비했지만 내부에선 조직의 공정성과 평가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브리핑 직후 H&J 그룹 준법 지원팀은 외부 심사위원 사전 이해 충돌 신고, 투표 실명 인증, 심사표 블라인드 처리 등 세부 준칙을 부속 문서로 올렸다. 감사실은 전 과정 로그 기록과 외부 회계법인 검증을 명문화했고 법무자문은 방송 행사 파트너사와의 면책 조항과 신뢰성 담보 조항을 병기했다. 기업의 언어로 정리된 문장들이 시스템을 구성했고 그 시스템을 통해 감정의 영역인 음악을 공정의 트랙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다. 같은 시각, 시설관리 용역 명단 한켠에 적힌 이름 하나가 내부 포털 조회에 떠올랐다. 최도윤, 33, 야간 청소 경비 근무. 고용 형태는 파견 계약, 근무지는 IFC 서울 상층부 관리구역. 근무 일정에는 가족 요양 사유가 병기되어 있었고 복지 항목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이 남아 있었다. 참고 문서의 진료기관은 서울의료원이었다. 주 3회 투석 동행 기록과 통원 치료 보조 일정이 메모로 붙어 있었다. 그의 파일은 화려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학력도 수상 경력도 없었다. 그러나 조용히 쌓인 이력은 분명했다. 낮에는 공공의료기관을 오가며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고 밤에는 빌딩을 지키는 사람으로 일했다. 여의도의 속도는 항상 빠르다. 주가 변동폭, 금리 뉴스, 신용 스프레드, 펀드 자금 유입이 하루를 흔든다. 하지만 그날 내부의 대화는 다른 키워드로 흘렀다. 협주곡 3번, 블라인드 심사, 실명 인증 투표. 누군가는 이벤트성이라 평가했고 누군가는 조직 문화 개선의 페이스메이커라 여겼다. 홍보본부는 질의응답 리스트에 사적 친분 특혜 없음, 외부 검증기관 참여, 평가 항목 공개를 상단 배치했고 인사팀은 향후 내부 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풀을 정리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진행했다. 공개 브리핑 후 포털 뉴스에 뜬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다. 여의도, 클래식으로 공정성 시험대에 오르다 댓글은 찬반으로 갈렸다. 왜 하필 3번이냐는 기술적 질문도, 쇼 아니냐는 냉소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 시선이 아니라 프로세스였다. 대외협력팀은 방송사와의 미팅을 잡았고 KBS 아트홀, 여의도의 사전 협조를 타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에 맞춘 송출 저장 포맷을 검토했고 음악 저작권 단체와의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했다. 한서연은 발표 뒤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증명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사내 인트라넷 첫 화면에 올라갔다. 익명 게시판에는 다양한 반응이 달렸다. 누군가는 괜히 이슈 만들지 말자고 했고 누군가는 한 번쯤 필요한 실험지라고 썼다. 같은 시각, 최도윤은 근무 교대표를 보며 밤 근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털의 시끌벅적함은 그의 화면에 뜨지 않았다. 그가 신경 쓸 것은 투석 일정과 근무 시간, 다음 달 관리비였다. 다만 공지에서 본 라흐마니노프 3번이라는 문구가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는 오래전 미완의 악보를 떠올렸다. 중간에 접어둔 페이지, 연필로 남긴 페달 표기, 메트로놈 수치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낡은 복사본. 그가 마지막으로 건반을 만진 것은 오래전이었고 그 사이 삶은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저녁, 준법지원팀은 FAQ를 업데이트했다. 내부 구성원도 지원 가능한가? 답변은 가능. 단, 동일 규정 동일 검증. 대표이사와의 친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답변은 불가. 전 과정 블라인드 외부 검증 필수.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시스템으로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 여의도는 그 의지를 숫자로 확인하려 했다. 로그, 타임스탬프, 서명, 도장. 모든 칸이 채워지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다. 밤 교대 시간을 앞두고 최도윤은 집에서 낡은 메트로놈을 꺼냈다. 숫자반이 조금 틀어져 있었고 고정 나사가 느슨했지만 작동은 됐다. 그는 볼륨을 낮추고 템포를 돌려봤다. 오래전에 외워둔 숫자가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화면을 끄고 가방에 접힌 악보를 넣었다. 그날 이후로 그의 하루는 조금 바빠졌다. 투석 동행과 야간 근무 사이 남는 시간마다 악보를 펼쳤다. 누군가의 환호를 상상하지 않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박자와 구조,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뿐이었다. 사내 메신저에 새 공지가 떴다. 예선 촬영 일정, KBS 아트홀, 여의도. 심사 항목 공개, 외부 검증 참여.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의 계산을 했다. 일부는 이미 유명 강사를 수소문했고 일부는 회사쇼라며 무관심을 택했다. 그러나 시스템은 천천히 정해진 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쪽 한 칸에는 보호자 일정, 서울의료원이 적힌 한 사람의 달력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목표는 단 하나였다. 끝까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완주. 여의도의 소음과 상관없는 자신만의 템포로. 보안센터의 모니터가 자동 알림을 띄운 건 새벽 2시였다. 별표 IFC 서울, 여의도, 별표의 45층. 대표이사실 옆 회의실에서 피아노 연주음이 감지되었다는 기록이었다. 순찰 시스템은 비인가 접근으로 분류했지만 경비팀은 일단 자동 저장만 해두고 별다른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새벽 시간대에는 종종 청소용 로봇이나 조명 점검이 작동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센서가 감지한 소리는 일정하고 길었다. 음악이었다. 오전 회의 준비를 하던 보안센터 팀장이 그 영상을 확인했다. CCTV 화면 속 인물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허락된 시간표 외의 인원이었고 사무직 명단에 없었다. 팀장은 이를 경영지원본부로 전달했다. 내부 규정상 건물 자산인 피아노 사용은 대표나 인사팀 허가가 필요한 항목이었다.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감사실 보고 대상이 된다. 경영지원본부 주무관은 영상 로그를 정리해 대표이사실 비서실에 전송했다. 파일 제목은 비인가 자산 사용건, 보고서는 간결했다. 새벽 2시 13분, 2시 47분, 피아노 사용 흔적. 사용자 추정, 외주 근로자 다음날 오전, 한서연은 해당 파일을 직접 열어보았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영상 목록을 넘겼지만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손이 멈췄다. 화면에 나온 인물은 익숙한 사무직 복장이 아니었다. 관리용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모니터 밝기 때문에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의 움직임, 악보를 넘기는 리듬, 그리고 음악의 흐름이 단순한 호기심 수준은 아니었다. 피아노 선율은 예리하면서도 감정이 있었다. 서연은 무심히 이어폰을 꽂았다. 20초쯤 지났을 때 그녀는 볼륨을 높였다. 라흐마니노프였다. 그것도 협주곡 3번 1악장 도입부였다. 그녀는 기록지를 뒤져 직원 코드 번호를 추적했다. 출입기록 관리 시스템에 남은 RFID 태그 번호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자 이름이 떴다. 최도윤,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 근무시간 22시 6시. 소속, H&J 그룹 자산관리팀 외주업체 서브클린. 계약 형태, 1년 단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긴 보고서 줄들 사이에서 서연은 잠시 시선을 멈췄다. 수원지라는 단어가 눈에 남았다. 그녀는 파일을 닫지 않았다. 몇 초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짓이 없었다. 손끝의 흐름에 흔들림이 있었고 일부 구간은 멜로디가 끊겼다. 그러나 그것은 연습의 흔적이었다.
피아노를 학문으로 배운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감각이 남아있는 사람의 연주였다. 서연은 메일함을 열어 감사실에 회신을 썼다. 특별 경고 조치는 보류 바랍니다. 단기 모니터링만 진행. 그녀는 문장 끝에 보류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입력하고 저장했다. 그날 오후 감사실 과장은 팀 회의에서 그 사건을 언급했다. 대표님이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짧았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보통이라면 바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내부 매뉴얼에는 비인가 자산 사용 시 경고 및 서면 확인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가 되었다. 며칠 뒤 보안팀 팀장은 새로운 보고서를 올렸다. 추가 접근 없음. 동일 인물로 추정. 최도윤은 이후에도 로비 청소 후 계단을 이용해 45층으로 올라왔지만 피아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 문 앞에 몇 분간 머물러 돌아갔다. 경비 시스템은 그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서연은 그 시각 본사 회의에서 프로젝트 홍보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언론 노출이 급증하면서 H&J그룹 인사팀은 CEO의 발언을 개인 도전형 사회 캠페인으로 분류해 공시 처리했다. 그녀는 피곤했다. 그러나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 음악이 계속 반복되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잔향처럼 남았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사무실에 남았다. 45층 전체가 조용했다. 서연은 영상 서버를 다시 열어 로그를 뒤졌다. 다른 각도의 CCTV를 선택했다. 이번에는 피아노 뚜껑 위에 놓인 휴대폰 불빛이 보였다. 악보 앱이 켜져 있었다. 확대하자 제목이 보였다. 레치 3. 이레스티 무브먼트.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연습이었다. 그날 밤 보안팀 주무관이 서연의 요청으로 CCTV 자동 삭제 주기를 7일에서 30일로 변경했다. 명목상 보안 강화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남겨두고 싶었다. 다음 날 오전 인사팀 과장이 서연에게 보고했다. 외주 근로자 중 한 명이 어제 병가를 냈습니다. 어머니 투석 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름은 최도윤이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메모장에 서울의료원이라고 적었다. 그 병원은 도심에 있었고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과 산하 공공의료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업무상으로 여러 차례 협약 서류에 서명한 곳이었다. 서연은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팀 팀장에게 문의했다. 사내 자산 사용 관련 경고를 유예할 수 있나요? 법무팀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대표의 재량이라면 형식상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럼 형식으로 해요 라고 짧게 말했다. 그날 저녁 본사 건물의 청소 스케줄이 바뀌었다. 인사팀에서 파견된 공문에 따르면 야간 순찰 경로가 1층 로비 중심으로 조정되었다. 이유는 제너지 절약. 그러나 실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몇 시간 뒤 새벽 2시 15분 다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완곡했다. 음의 간격은 조금 더 정리되어 있었고 중간 부분에 빠른 패시지가 안정되어 있었다. CCTV 화면 속 최도윤은 악보를 넘기지 않았다. 이미 외워진 것이었다. 보안센터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로그는 그대로 서버에 저장되었다. 아침 7시 서연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서버에 접속했다. 새 영상 파일이 생성되어 있었다. 재생시간 31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클릭했다. 음악이 흐르자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냉정한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감정이라 부르기 어려운 단지 오래된 기억 같은 감각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닫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일정표를 열었다. 9시 30분 경영전략회의. 한 줄 아래 10시 법무팀 보고. 그녀는 일정창을 닫았다. 대신 새 창을 열고 메모를 썼다. 라흐마니노프 3번, 6개월. 가능성 1. 그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 동안 컴퓨터 화면 하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같은 날 오후 감사실 과장은 주간 리포트를 작성하며 작은 메모를 덧붙였다.
대표이사 특별지시로 관련 인원 경고, 미발송, 결재란에는 한서연의 전자서명이 남았다. 보고서는 시스템에 저장되었고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기록만이 남았다. 며칠 후 서연은 내부 메신저로 보안팀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45층 회의실 피아노 덮개는 그대로 두세요. 그 한 문장 뒤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다. IFC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건물 어딘가에는 규정과 현실 사이에 아주 조용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었다.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느 누구보다 대표 자신이 먼저 깨닫고 있었다. 사내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온 것은 월요일 오전이었다. 제목은 짧았다. 45층 새벽 피아노 사건의 게시글은 누군가의 목격담처럼 쓰여 있었다. 청소 직원이 새벽마다 대표실 피아노를 쓴다고 합니다. 회사 자산을 개인이 이용하는 게 맞나요? 글은 금세 화제가 되었고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누군가는 경악했고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H&J그룹 인사팀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주무관이 관련 영상을 검토했고 감사실은 보안 로그를 확보했다. 규정상 비인가 자산 사용은 징계 사유였다. 인사팀 과장은 절차를 따르자고 주장했다. 계약직이라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감사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이 예외를 두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는 잠시 멈췄다. 누구도 직접적인 반론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이미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실에서 전달한 문서는 단 2장이었다. 이쪽에는 징계 근거 조항, 이쪽에는 대기 발령 권고안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문서를 천천히 읽었다.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 이 조항은 경영진부터 청소 근로자까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녀는 서명란에 바로 도장을 찍지 않았다. 몇 초간 고민하다가 메모란에 짧게 적었다. 보류 후 재심 오후 2시 인사팀 징계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렸다. 인사팀 팀장, 감사실 과장, 법무팀 주무관이 참석했다. 회의록에는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가 기록되었다. 보안 영상, 출입 로그, 근무표, 그리고 직원의 진술. 그중 누구도 고의적 위반이라 단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규정상 징계 절차는 불가피했다. 결론은 대기 발령 비유는 사적 용도 자산 사용 및 근무시간 이탈. 회의가 끝난 뒤 감사실은 그 결과를 이사회 비공개 회의에 보고했다. 서연은 영상통화로 참석했다.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프로젝트와 이번 사건을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님의 도전이든 뭐든 규칙은 동일해야 합니다. 공시기업으로서 공정성 훼손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한 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그 남자가 연주한 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질문만 마음속에 남겼다. 회의가 끝나자 서연은 결제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결제란에 서명하면서 한 문장을 추가했다. 징계 절차는 유지하되 프로젝트 진행은 예정대로.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모든 부서가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내 인트라넷 공지에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6개월 도전 프로그램. 공식 규정 게시글에는 프로젝트의 목적, 참가 방법, 심사 절차가 세세히 적혀 있었다. 참가자는 신분과 직급,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연습 과정을 영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와 대중투표로 병행된다. 익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 이름은 코드번호로 처리된다. 공지문 마지막 문장은 한서연이 직접 썼다. 도전의 가치는 출발선이 아니라 완주로 증명됩니다. 사내 게시판은 다시 들끓었다. 어떤 직원은 대표가 결국 사내 이미지를 이용한 쇼를 한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직원은 그래도 흥미롭다고 썼다. 언론은 이미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있었다.
여의도에 미친 공약 H&J 그룹 대표. 피아노로 인생을 건다. 클릭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최도윤은 그 어떤 기사도 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인터넷 뉴스보다 병원의 검사 결과가 더 중요했다. 어머니의 수치가 불안정했다. 서울의료원 신장내과 의료진은 약제 조정을 검토했고 복지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서류를 보냈다. 도윤은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침묵했다. 통장 잔액은 빠듯했고 계약직 급여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회사에서의 소식이었다. 그는 이미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다. 인사팀에서 보낸 공문은 간단했다. 귀하는 규정 위반에 따라 대기 발령 조치되며 재심 결과에 따라 추후 통보 예정 문장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인사팀 주무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피아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합니다.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회사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 메일은 곧바로 법무팀 팀장에게 전달되었다. 법무팀은 내부 검토 후 이 규정상 불가라고 답신했다. 하지만 메일의 참조 목록에는 대표이사 주소가 자동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감사실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비인가 자산 사용 사건 종결 및 재심 보류 보고서 하단에는 대표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다. 징계 유지, 프로젝트 예외 없음. 오 감사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나쁜 결론은 아닙니다. 적어도 형식은 지켰죠. 며칠 뒤, 사내 메일로 프로젝트 공식 접수 시작 공지가 발송되었다. 응모 양식에는 참가자 이름 비공개 항목이 있었다. 참가자는 익명으로 코드 번호를 부여받고 연습 과정은 사내 클라우드에 등록해야 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투표도 가능했다. 도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세워놓고 연습 영상을 찍었다.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로비. 그는 악보를 펼쳐놓고 천천히 연주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파일명을 짧게 입력했다. 참가 코드 100일 파일은 자동으로 업로드되었다. 서버는 성공적으로 전송됨이라는 문구를 띄웠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인사팀 주무관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참가자 1명 등록. 코드 번호 100일. 그 보고서는 곧바로 대표이사실로 전달되었다. 서연은 그 번호를 보자 입술을 다물었다.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메신저에 짧게 남겼다. 참가자 100일의 영상은 별도 저장해두세요.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이 며칠 후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입니까? 서연은 단호히 말했다. 아닙니다.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새벽의 음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 시각, 수원 영통구의 작은 원룸에서 최도윤은 병원 영수증을 접어두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6개월 도전 프로그램 등록 완료라는 문장이 떠 있었다. 그는 화면을 꺼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규칙을 어긴 대가도 인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우지 않았다. 피아노.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남은 시간, 6달 연습, 병원, 그리고 일,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의 시간.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과 사람의 가능성 사이에 생긴 그 미세한 틈이 이제 하나의 무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별표 KBS 아트홀, 여의도. 별표에서의 예선 촬영 일정이 공지되자 사내 분위기는 다시 요동쳤다.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된 지 2달, 지원자는 예상보다 많았다. 학생, 직장인, 심지어 은퇴자까지 각자의 이유로 참여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대표의 즉흥적 결정이 결국 성공했다는 평가와 기업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여의도의 가장 독특한 오디션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다. 최도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촬영 당일을 맞았다.
회사로부터 대기 발령을 받은 뒤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건물 로비를 청소했다. 규정상 그는 직원이 아니었지만 계약 종료 전까지 자녀 근로일을 채우기로 했다. 인사팀 주무관은 그에게 참가 코드 101번으로 예선에 자동 등록되었다고 통보했다. 그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예선 녹화는 주중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순서대로 무대에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한국음악협회 소속 교수진과 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모두가 진지했고 방송 스태프는 시청률을 의식했다. KBS 제작팀은 이번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6개월의 도전, 음악으로 증명하다. 도유는 촬영 대기실에서도 조용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풀고 악보를 외우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어머니의 병원 문자만 확인했다. 서울의료원 신장내과 투석 일정 변경 알림이었다. 그는 화면을 끄고 숨을 고르지 않았다. 이미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그의 차례는 오후 6시였다.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바뀌었고 카메라가 움직였다. 스태프가 마이크를 달아주며 이름을 물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참가자 100일 그리고 그 한마디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 피아노 앞에 앉자.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첫 음은 조심스러웠고 두 번째 음은 흔들렸지만 세 번째 음부터는 일정했다. 그는 악보를 보지 않았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있었다. 연습이 아닌 삶의 흔적이었다. 녹화가 끝나자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메모했다. 불안하지만 진심이 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고개를 저었다. 기교 부족. 그러나 감정은 강하다의 평가지는 서로 달랐지만 방송팀의 판단은 명확했다. 이 장면은 편집되지 않았다. 예선 영상이 사내망과 KBS 공식 채널에 공개된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다.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가 5만을 넘었다. 댓글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이게 예술이냐? 기술보다 진심이 낫다. 라흐마니노프를 이런 방식으로 치다니.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92%. 대부분이 끝까지 봤다는 뜻이었다. 한편 또 다른 참가자의 영상이 동시에 공개됐다. 정준혁, 34세, JH그룹 이사. 그는 유명 피아노 교수에게 개인 레슨을 받는 과정과 연습 장면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은 세련됐고 음향 편집도 완벽했다. 그의 SNS 팔로워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었다. 언론은 그를 재벌 3세 피아니스트라고 불렀다. 정준혁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음악은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언어다. 그의 말은 곧 기사 제목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의 상징으로 받아들였고 최도유는 자연스레 비교 대상이 되었다. 프로젝트 운영팀 팀장은 본사회의에서 보고했다. 참가자 101번의 조회수 상승이 빠릅니다. 그러나 여론은 양극화입니다. 감사실 과장은 덧붙였다.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영상은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겠습니다. 한서연은 그 회의 자료를 조용히 넘겼다. 문서에는 그래프와 댓글 분석이 빼곡했다. 그녀는 숫자를 읽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닫고 개인 메일함을 열었다. 거기엔 익명의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다. 제목은 그 사람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짧았다. 누군가의 손끝이 이렇게 간절한 음악을 만든다면 그건 이미 완성된 연주 아닐까요? 그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프로젝트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님을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영자의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 메일을 별표 표시로 저장해두었다. 며칠 뒤 KBS 예능국은 본격적인 방송 홍보를 시작했다. 예고편에는 두 사람의 데뷔가 중심이었다. 하늘과 땅, 기술과 진심호 포스터에는 두 남자의 실루엣이 마주보고 있었다. 왼쪽에는 정준혁의 이름, 오른쪽에는 코드 101. 방송사는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부분은 추측하고 있었다. 방송 첫 회는 일요일 밤 10시였다.
시청률은 예상보다 높았다. 많은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한서연은 그 시간에도 사무실에 있었다. 모니터 속 화면에서 도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자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음악만이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여의도 금융가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청 문화정책과까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다. 시청 담당 과장은 기업의 공공예술 참여 모델로 사례 보고서를 요청했다. 내부 문서 제목은 민간기업 문화 프로젝트의 사회 환류 사례 H&J 그룹. 이 문서는 훗날 공식 보도자료로 변환될 예정이었다. 반면 JH그룹 홍보팀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리 이사님은 단지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참가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언론 자료는 정제되어 있었고 미묘하게 경쟁 구도를 강조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한 무대 위의 대조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도윤의 병원 예약일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의료진은 투석 주기를 다시 조정했고 복지팀은 요양 등급 상향을 검토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에는 오래된 악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제목은 라흐마니노프 3번. 낡았지만 여전히 손때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카메라가 있었다. 방송팀에서 보내준 장비였다. 연습 영상은 다음 회 방송에 삽입될 예정이었다. 그는 아무 장식 없는 방 안에서 악보 한 장만 두고 연주했다. 카메라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녹화가 끝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KBS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그 영상의 원본 조회율은 전례 없이 높았다. 평균 시청 지속시간 96%, 댓글 중 절반은 이 사람을 응원한다였다. 나머지 절반은 감정팔이 쏘였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느 쪽이든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한서연은 그 수치를 보고도 미소 짓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기업과 사람, 그리고 음악 사이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후 H&J 그룹 경영전략본부 회의에서 대표의 결론이 내려졌다.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다음 라운드로 진행합니다. 이 짧은 발표였지만 모든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KBS는 2차 예선 일정을 공지했고 SNS에는 다시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그날 밤 도윤은 영상 업로드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 제출 완료 참가 코드 100일.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피아노는 그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음악이 다시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악은 이제 여의도라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증명되고 있었다. 결선 윤곽이 보이자마자 H&J 그룹 PR본부 대표 메일함에 익명 제보가 도착했다. 제목은 단호했고 본문은 장문의 체크리스트였다.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한 편집 노출 동선 배치 가능성, 심사위원단 구성의 사전 교류 의혹, 대중투표의 본인 인증 취약성 등등. PR본부는 제보를 선별하지 않고 감사실로 원문 이관했다. 감사실은 즉시 팩트 확인 증적 확보 외부 검증의 3단계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첫째, 심사위원 섭외 및 확정 과정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로그 수집. 둘째, 예선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해시, 타임스탬프, 편집 흔적, 추출 및 비교. 셋째, 내부 관계자와 외부 제작진 간 사적 접촉 가능성 점검을 위한 출입회의 통화 기록 대조. 넷째, 대중투표 서버의 본인 인증 중복 차단, 암호화 저장 구조 스트레스 테스트. 다섯째, 전체 과정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삼정 KPMG 병행 검증 위탁 법무팀은 동시에 지침을 보강했다. 심사위원 실명 비공개 원칙 유지, 참가자 이름 소속 비표기 번호 체계 고정, 심사표 블라인드 입력 집계, 대중투표는 휴대전화 실명 인증 단일화, 투표 로그는 해시갑과 함께 장기 보관. 대외협력팀은 방송사 플랫폼과 협의하여 투표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암호화 저장소 접근 권한을 최소화했다.
정보보안팀은 침투 테스트와 부하 테스트 리포트를 공유했고 취약 지점 패치를 즉시 반영했다. 준법지원팀은 이해충돌 공시 페이지를 오픈하여 후원 협력 자문 관계를 공개하고 사전 신고 사후 공시 체계를 병행 운용했다. 그 시점부터 온라인 담론은 더 큰 진폭으로 흔들렸다. 포털 메인은 공정성 vs 스토리텔링이라는 구도로 타이틀을 뽑았다. 댓글창에는 상반된 가치가 나란히 달렸다. 완벽에 못 미치면 미학도 없다. 바로 아래 관주가 없으면 완벽도 없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프로젝트 명칭과 참가자 번호, 블라인드 심사, 삼정 KPMG 검증이 동시에 올랐다. PR본부는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했다. 질문 패턴별 표준 답변, 상황 단계별 공개 자료, 데이터 요청 시 제공 가능한 범위가 리스트업되었다. 회사는 의심을 반박하는 대신 의심이 들어설 빈틈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했다. 반박은 소모적이지만 구조 개선은 축적되기 때문이다. 감사실은 예선 원본을 다시 꺼냈다. 촬영 편집 인코딩 전 구간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했고 샘플링한 구간을 외부 엔지니어와 재검증했다. 해시갑은 일치했고 타임스탬프 왜곡은 발견되지 않았다. 심사위원단 구성 과정에서의 선행 교류 의혹에 대해서는 섭외 요청 수락 질정 합의 비밀 유지 서약 (NDA)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된 로그가 제출되었다. 사적 접촉 의혹은 출입 시스템과 회의실 예약 시스템,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 범위에서 충돌을 보이지 않았다. 감사실은 중간 결과를 법무팀과 공유하며 징계 사유로 확정할 만한 위반 없음이라는 잠정 결론을 달았다. 다만 절차 신뢰 강화를 위해 항목 설명을 더 구체화하고 심사표의 서술형 근거 기입을 의무화하자고 권고했다. 법무자문은 심사표에 간단한 서술형 문항을 추가했다. 해석 선택의 한목적성, 구조 운영의 일관성, 감정 표현의 절제 설득 균형글 점수 아래 한 줄이라도 적게 한 것이다. 숫자만 남으면 오해가 생기지만 이유가 남으면 합의가 쉬워진다. 대외협력팀은 대중투표 UI에서 긴증투표 확인의 각 단계의 안내문을 보강했고 중복 의심권은 서버 측에서 자동 차단 로그 남김 사후 검토 요청으로 흘러가도록 설계했다. 정보보안팀은 투표 종료 직후 전체 로그를 암호화 묶음으로 백업하고 동일 묶음을 삼정 KPMG에 동시 전달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배치했다. 논쟁은 사람을 끌어모았다. 동시에 피로를 낳았다. 회사는 피로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과정 전시였다. 공시 페이지의 절차도 체크리스트 서명자 타임스탬프를 순서대로 공개했다. 왜보다 어떻게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했지만 그 지루함이 신뢰를 만들었다. PR본부는 보도자료의 수사를 줄이고 도표를 늘렸다. 방송사는 그래픽을 마련해 블라인드 심사 구조를 설명했다. 시청자는 그 그래픽을 보며 적어도 형식은 설득력 있다 오고 평했다. 그 사이 개인 서사는 계속 공유되었다. 예선 클립 속 낡은 악보가 확대되어 온라인에 떠돌았다. 누군가는 연필 표기 늦춤이라는 한 단어를 캡처해 올렸고 누군가는 페달 표기를 분석했다. 감동이라 부르는 문장과 형식적이라 부르는 문장이 엇갈렸다. 회사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평가 항목의 정의만 명확히 했다. 기술은 능숙함의 증거, 구조는 설계의 증거, 진정성은 선택의 이유. 정의가 명료할수록 해석의 폭은 넓어지되 판정의 기준은 낮아지지 않는다. 인사팀 징계위원회는 이전에 결정했던 대기 발령 조치의 적법성을 재점검했다. 사유는 업무 시간 외 고층구역 미등록 출입과 고가 자산 무단 사용이었다. 감사실은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되 본선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회사는 이사회 보고서에 규정 준수와 기회 보장의 동시 달성을 명시했다. 같은 문장 아래 작은 각주가 붙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최도윤의 일정에는 여전히 서울의료원 동행 메모가 반복적으로 표시되었다. 그는 인터뷰 요청과 광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대신 수원문화재단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강의 준비에 시간을 더 썼다. 협주곡 3번의 동기를 단순화한 8소절 미니어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서로의 동기를 이어 곡을 완성하는 과제를 냈다.
지역 뉴스레터는 그 수업을 짧게 소개했고 댓글에는 결선보다 수업이 더 의미 있다는 문장이 달렸다. PR의 효용을 묻는 질문 앞에서 그는 실천으로 답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사람에겐 이슈가 목적이 아니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는 한동안 프로젝트 이름과 블라인드 심사, 3점 KPMG 검증을 번갈아 올렸다. 관심은 한계가 있었고 파도처럼 들고 났다. 그러나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문서가 남았다. 로그, 표준안, 보고서, 공시 페이지. 회사는 그 문서들을 쌓아 올렸다. 다음 프로젝트의 초석이 되도록. 의심이 사라질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의심이 머물 빈틈을 줄이려 했다. 비난은 남고 구조도 남는다. 구조가 남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덜 흔들린다. 결국 이사회는 간단한 한 줄을 다시 확인했다. 후원과 심사는 분리, 데이터는 공개, 절차는 상시 점검, 프로젝트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도시의 제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공정은 선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선언 다음의 귀찮은 절차에서 만들어졌다. 그 절차의 귀찮음을 감수한 기록이 쌓일수록 누구의 이야기도 결과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다. 회사는 그 사실을 내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었다. 우리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과정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 문장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선 진입자 확정 공지가 내부 인트라넷과 대외 보도자료로 동시에 배포되었다. 명단에는 정준혁과 최도윤 두 사람만 기재되었고 순서는 가나다 기준으로 배열되었다. 공지 하단에는 H&J그룹이 새로 마련한 참가자 행동 강령과 심사 이해 충돌 관리 규정의 최종본 링크가 첨부되었다. 행동 강령은 심사위원 개인 연락 금지, 제작진 및 협력사와의 비공식 접촉 제한, 홍보 스폰서십 제한 수령 시 PR본부와 법무팀 사전 통지 의무를 포함했고 위반 시 경고, 감점, 자격 정지로 이어지는 단계별 제재 수단을 명시했다. 이해 충돌 규정은 가족, 친족, 동문, 사제 관계, 동일 법인 소속, 자문 용역 후원 이력 등 유형별 신고 항목을 표준화했으며 기한 내 미신고 항목 적발 시 불이익 조항이 붙었다. 문서는 절차 언어로만 구성되었고 감정적 수사는 배제되었다. 법무자문은 결선 생중계와 관련한 분쟁 리스크를 가늠했다. 평가 이의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고 본선 심사표 원본 집계 로그 투표 서버 로그를 해시갑과 함께 암호화 보관하도록 했다. 온라인 투표는 휴대전화 실명 인증 단일화, 중복 의심건 자동 차단, 국외 접속 5회 시도 탐지, 의심 IP 블록 처리, 최종 집계 전 3점 KPMG 교차 검증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방송 파트너가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그래픽에는 블라인드 심사 구조와 대중 투표 무결성 장치가 도표로 제시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설계는 결과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신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결선 공지와 함께 회사는 참가자 홍보 가이드라인도 업데이트했다. 인터뷰는 질문지 사전 공유, 사실관계 검증, 민감 정보 비식별 기준을 적용하고 사적 신상 파고들 기성 질문에 대한 거절 권한을 부여했다. 결선 전 제품 서비스 광고 출연 제한은 원칙적 유보, 명확한 기부 목적이 동반된 공익 캠페인만 예외로 검토하는 기준도 덧붙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팀은 내부 게시판 운영 수칙을 강화해 참가자 비방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 게시 중단 접속 제한을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회사가 선택한 방향은 더 큰 노출이 아니라 더 단단한 보호였다. 이 시점에서 최도윤은 외부 노출을 가능한 한 관리된 형태로만 수락했다. 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운영되는 수원문화재단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 등록 절차를 마쳤고 워크숍 커리큘럼을 간단한 워크시트와 오선지 샘플로 정리했다. 커리큘럼의 핵심은 협주곡 3번의 거대한 악곡을 청소년 수준의 동기 반복 변형 연결이라는 4단계로 단순화해 체험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학생들이 2마디 혹은 4마디 길이의 동기를 직접 만들고 서로의 동기를 연결하여 16마디, 나아가 32마디의 작은 합주를 만들어보는 구조였다. 교육 목표는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공동 작업에서 질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고
결과물은 발표회가 아닌 기록 노트와 피드백 카드로 남게 되어 있었다. 그가 이 같은 커리큘럼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예선 이후 온라인을 채운 문장들 중 상당수는 한 사람의 삶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는 그 흐름에서 거리를 두었다. 워크숍 공지에서 그의 이름은 마지막에 작게 들어갔고, 소개 문구에는 자격증명 대신 협주곡을 쉽게 나누어 배우는 수업이라는 설명이 채워졌다. 수강 신청 페이지에는 참가비 면제, 우선 대상 학교 연계, 이동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소규모 방문 클래스 파일럿 계획 같은 실무적 항목이 추가됐다. 문화재단 실무자는 예산 장비 공간 보험 항목을 점검했고, 초, 중, 고 연령대별 조정표를 만들었다. 서울의료원 통원 일정은 유지됐다. 그는 서울특별시 의료 공공성 체계를 신뢰했고 가족의 치료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일정표에는 통원 근무 조정 연습 30분 블록 워크숍 준비 투표 시스템 체크 같은 실무 항목이 반복 기재됐다. 그의 하루는 감정적 드라마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의 연속이었다. 주변에서는 인터뷰 예능 단기 광고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는 원칙적으로 유보했고 공익 목적이 분명한 분야에 한해서만 PR본부와 상의했다. 제안 자체가 나쁘다는 판단이 아니라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판단이었다. 흐름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판단의 바탕이었다. 한편 정준혁의 준비는 표준화와 전문화의 언어로 정리되었다. 연습 계획에는 템포맵, 로바토 허용 범위, 페달링 체크리스트, 대체 온지안, 쇼트폼 반복 루틴이 정리되어 있었고 외부 코치단과의 세션 기록이 시간표와 함께 아카이브되었다. 그는 한국음악협회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국제 콩쿠르 출전 경험이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피드백을 정리했다. 그 과정은 방송용 장면으로도 설득력이 있었다. 기술적 완성도를 전면에 제시하는 전략은 명확했고 그 전략을 위한 기록은 체계적이었다. 결선 무대에서 승부를 만회해야 한다는 여론의 표제어도 그의 쪽으로 일정 부분 이동하고 있었다. 결선 직전 H&J그룹은 참가자별 미디어 트러스트 지수 관리 지표를 내놓았다. 허위 정보 정정 속도, 사실관계 검증 반영률, 협력사 준법 체크 응답률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내부 지표였다. 지표는 대외 공개용이 아니었지만 프로젝트를 시스템으로 기억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감사실은 결선 당일에 사용할 로그 수집 봉인 키트를 제작했고 정보보안팀은 투표 서버 미러링 백업 검증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대외협력팀은 JTBC와의 생중계 중계권 VOD 권리 해외 시청 제한 클립 2차 사용 범위를 확정했다. 법무팀은 이의 신청 정정 요청 창구의 응답 시간 기준과 24시간 이내 초동 안내 원칙을 명시했다. 온라인 담론은 공정성과 감동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다. 그러나 회사는 흔들림 전체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흔들림이 가리키는 지점에 표지판을 세웠다. 심사표 서술형 항목, 로그 공시, 이해 충돌 페이지, 외부 검증 보고서. 표지판이 늘수록 의견은 여전히 갈리더라도 경로는 명확해졌다. 경로가 명확해지면 결과가 어느 쪽이든 납득의 언어가 남는다. 결선 전날 인트라넷 공지의 마지막 줄은 간단했다. 우리는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다. 절차를 증명한다. 이 문장은 이전 공지와 같았지만 같은 문장이 반복될수록 문장 자체가 제도가 되었다. 결선은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생중계 파트너는 JTBC였고 오디오 체계는 실황 음반 수준의 다채널 캡처로 구성됐다. 무대 운영 책임자는 리허설 사운드 체크 최종 워밍업 본연주 백업 캡처 즉시 백업 해시 생성 봉인 외부 검증 의뢰까지 연결되는 시퀀스를 문서로 공유했다. 정보보안팀은 현장 서버와 오프사이트 백업을 동시에 운용하고 해시갑을 현장 노프사이트 외부 검증사 3곳에 동시에 전달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세팅했다. 삼성 KPMG 담당자는 연주 종료 직후 데이터 수령 무결성 검사 타임스탬프 검증 로그 수렴 순서로 움직이도록 일정표를 맞췄다. 법무팀은 스코어 공개 루틴, 이의 신청 접수 포맷, 중복 투표 의심권 분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연주 순서는 사전에 공개되었고 심사위원단은 모두 비식별 코드로만 표기됐다.
심사표에는 기술 구조 진정성의 삼축 점수와 간단 서술 항목이 포함되었다. 대중투표는 실명 인증 후 1인 1표, 투표 완료 시점과 IP 디바이스 해시가 로그에 남도록 설계되었다. 장치들은 결과를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결과를 둘러싼 불신의 여지를 줄이는 데 쓰였다. 생중계 화면에는 심사 구조와 투표 무결성 장치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되어 소개되었고, 시청자 안내 페이지에는 이의 신청 절차가 명시되었다. 정준혁의 무대는 예상 가능한 표준을 높은 완성도로 수행하는 전략이었다. 템포 설계는 흔들림이 없었고, 다이내믹은 견고했으며 프레이징은 분석적이었다. 루바토의 범위는 의도적으로 좁게 유지되어 구조적 긴장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었고, 페달링은 도식처럼 분할되어 명료한 음상과 선율의 독립성을 띄었다. 서술형 항목에 적힐 문장은 충분했다. 정밀함의 일관성, 제너지의 지속, 해석의 통일성. 생중계 해설은 국제 콩쿠르 무대에서도 설득력 있는 프로파일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했다. 표준은 표준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 최도윤의 선택은 사전에 알려진 대로 과실을 줄이고 구조를 전면에 두는 접근이었다. 시작부는 동기의 제시를 명확히 하고 전개부에서 동기 변형과 연결의 필수적인 고리를 강조했으며 재현부에서는 동기의 귀환을 과장하지 않고 균형 있게 배치했다. 중간부의 전환은 정형 레퍼런스보다 느슨했고 일부 구간은 해석 선택의 이유를 묻는 질문을 낳을 만큼 절제되었다. 그러나 서술형 항목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의 이유가 명확했다. 개인의 사정을 전면에 올리는 대신 개인의 사정으로 구축된 시간 감각을 구조의 설계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기록에는 서울의료원 통원 일정이 반복적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시간 감각이 악구 사이의 간격과 긴장 분배에 반영되어 있었다. 감정의 과장 대신 선택의 이유가 보였고 그 이유는 구조적 언어로 설명 가능했다. 심사표는 블라인드로 입력되었다. 코드는 사람을 감추었고 문장만 남겼다. 한 심사표에는 정밀함의 승리라는 문장이, 다른 심사표에는 선택의 용기라는 문장이 적혔다. 나머지 심사표들은 기술 구조 진정성 축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드러냈다. 점수는 단순 합계가 아니라 축별 가중치가 적용되는 방식이었고 가중치는 사전에 공지된 그대로였다. 삼성 KPMG는 입력 집계, 백업 교차 검증을 순차 처리했고 투표 서버는 출구봉인 로그 패키징 미러링 백업 해시 생성 외부 전달로 이어졌다. 대중투표는 방송 종료 직전까지 열려 있었고 마감과 동시에 중복 의심권이 자동 분리되어 사후 검토 큐로 이동했다. 결과는 요약 가능했다. 심사위원 5인 중 다수가 구조와 해석의 일관성을 더 높게 평가했고 대중투표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선호가 나타났다. 표준의 견고함을 선택한 표는 적지 않았으나 선택의 이유가 구조적 언어로 설명 가능한 해석에 손을 들어준 표가 근소 차이를 넘어서는 수치로 집계되었다. 방송사 해설은 표준의 설득과 선택의 설득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 기울었다고 정리했다. 법무팀은 현장에서 이의 신청 접수 창구를 오픈했고 접수된 건수의 상당수는 집계 방식에 대한 확인 요청이었으며 확인 요청에는 절차 설명과 로그 발췌가 제공되었다. 절차가 설명될수록 논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논쟁의 언어는 제도적 용어로 정리되었다. 생중계 종료 후 회사는 즉시 결선 보고 패키지를 공개했다. 심사 구조, 가중치, 입력 집계 검증 루틴, 투표 무결성 점검 결과, 삼성 KPMG의 무결성 확인서 요약본, 이의 신청 창구 위치, 처리 SLA표의 패키지는 감정의 동사를 피했고 절차의 명사를 늘렸다. H&J그룹의 보도자료 마지막 문장은 이전과 같았다. 우리는 결과를 관리하지 않는다. 과정을 증명한다. 결과는 이미 방송에서 확인되었고 남아야 할 것은 설명 가능한 흐름이었다. 흐름이 남아야 다음 이야기를 누가 하든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수 있었다. 생중계 이후 감사실은 예정된 대로 사후 점검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의 구성은 의심 가능 지점별 체크리스트, 증적 목록, 로그 해시값, 외부 검증사 확인서 수신 내역, 이의 신청 처리 건수 처리 결과로 이루어졌다. 결론은 간단했다. 부당 개입 절차 위반 데이터 변조 사실 없음. 보고서는 내부 이사회에 상정되었고
요약본이 공시 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게시 시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적용되었고 공개 범위를 벗어나는 상세 로그는 외부 검증사 보관분으로 대체되었다. 사후 점검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다음 기획을 위한 기반 문서였다. 한서연은 결선 직후 별표 전무 별표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임시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이사회에는 6개월 휴직 해외 음악 교육과정 등록 계획이 보고되었다. 개인의 선택을 회사 스토리로 포장하지 않기 위해 보도자료에는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았고 내부에는 공정성 제도 설계 운영의 필요를 체력 심리적 요인으로 명시했다. 대행체제는 인사재무 대외협력의 결제 라인을 그대로 유지했고 프로젝트 후속 관리 자료 보관 벤치마킹 문서화 작업은 감사실과 준법지원팀이 맡았다. 법무팀은 추후 유사 포맷 도입 기업을 위한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 문의 시 자문을 제공하되 상업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제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준혁은 한국음악협회와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공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일정표는 공공기관 비영리재단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후원금, 출연료의 사용 내역은 분기별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그는 자신의 장점을 구조화된 커리큘럼으로 제공할 계획을 세웠고 콩쿠르 레퍼토리와 표준 테크닉을 표준화된 학습 모듈로 분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계획은 결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표준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표준이기 때문에 전파가 가능했다. 최도윤은 단기 상업계약을 대부분 유보했다. 인터뷰와 광고 제안을 거절하는 일은 피로를 동반했지만 그는 당분간 교육 공익 중심 원칙을 유지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진로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협주곡 3번을 동기 구조 선택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강의를 설계했다. 강의 노트에는 악식 용어를 한글 중심으로 풀어쓰고 학생 스스로 선택의 이유를 문장으로 적어보게 하는 과제가 포함되었다. 과제의 핵심은 능란함이 아니라 선택의 근거를 언어화하는 훈련이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거창한 이야기를 피하고 교사와 상담진로 담당자에게 교육자료를 남기는 방식을 택했다.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교육자료 보존 시스템에 기증 검토를 의뢰했고 공개 범위와 2차 저작권 허용 범위를 명시했다. 도시의 문화 인프라 역시 이번 사례를 아카이브하려 했다. 별표 서울시립미술관 시머 별표은 노동기억 음악을 키워드로 한 사진 텍스트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 제목은 전주는 생존의 언어일 때 무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으로 확정됐다. 전시는 개인의 영웅서사를 과장하지 않고 제도가 공정성을 어떻게 보증하는지, 기록이 어떻게 신뢰를 쌓는지를 시각적 아카이브로 제시했다. 캡션에는 감상 유도를 위한 수사가 배제되었고 사건의 흐름을 증명하는 문서 이미지 타임라인 체크리스트 해시갑 외부 확인서 발췌가 배치되었다. 예술관은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행정과 기록 관리의 의미를 시민에게 설명했다. 온라인의 관심은 예상대로 빠르게 다른 이슈로 이동했다. 그러나 수원문화재단의 교육기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진로특강 자료, 시머의 전시 아카이브, 삼정 KPMG의 확인서, H&J그룹의 공시 페이지, JTBC의 VOD 클립은 흩어지지 않았다. 관심은 사라져도 근거는 남았고 근거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같은 시도를 할 누군가에게 참고가 되었다. 남은 것은 스토리의 감동이 아니라 제도의 설명 가능성이었고 설명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유지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사후 질의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일부는 결과 자체를 문제 삼았고 일부는 대중투표의 효용을 질문했다. 회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로그 발췌, 절차 설명, 외부 확인서 요약 제공. 반복은 피로를 낳았지만 그 피로를 감수하는 태도 자체가 설득력이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조직은 칭찬을 원치 않았고 대신 다음 기획을 할 누군가가 덜 의심받는 환경을 원했다. 그 목표는 보도자료의 마지막 줄에 압축되어 있었다. 우리는 결과를 관리하지 않는다. 과정을 증명한다. 그 문장은 처음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조용해질수록 문장 안의 제도는 두꺼워졌다. 개인의 삶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정준혁은 자신의 방식대로 표준을 나눴고 최도윤은 자신의 방식대로 선택의 이유를 나눴다. 둘의 방식은 다르지만 둘 모두가 제도의 안에서 설명 가능해졌다. 설명 가능성은 서로의 삶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언어였다. 도시의 문화 교육 현장은 그 언어를 받아 적었고 시민은 그 언어를 통해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보는 눈을 조금씩 익혔다. 그 변화는 헤드라인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회의록과 커리큘럼과 전시 캡션과 자료 보관함 안에서 자랐다. 끝내 남은 질문은 단순했다. 누가 더 완벽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설명 가능했는가. 설명 가능성은 감동을 대신하지 않았고 감동을 강화했다. 한 사회가 공정성을 증명하는 방식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절차의 축적일 때 감정은 일회성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교육과 문화 속에서 오래 남았고 오래 남는 동안 다음 사람의 기회를 조금 더 두껍게 보호했다. 이 프로젝트가 남긴 유산은 영웅의 초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의 선택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었다. 그 환경이 넓어질수록 누구든 자기 자리에서 시간을 들여 연습하고 자기 방식의 구조를 세우고 자기 언어로 이유를 말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이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연주는 생존의 언어가 될 수 있고 제도는 그 언어가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이유를 잃지 않게 돕는 그릇이 조금씩 단단해질수록 도시의 무대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순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서 위에서 누구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었다. 설명이 가능할 때 박수는 오래 걸려도 늦지 않았다. 그 느린 박수는 헤드라인보다 오래 남았고 오래 남는 동안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된 공정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삶을 지탱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이나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 조각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선택과 노력이 제도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생각해 주신다면 그 자체가 이 이야기가 존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삶은 때로 빠르게 변하고 결과만이 주목받는 시대이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과정의 가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정함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느린 걸음이 세상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한마디 생각과 공감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진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